자기 주식 취득 후 주식 소각 결과는 뭐죠? 네, 유상감자랑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딱 곱하기 하면은 자본금이 똑 떨어지게 이렇게 유상감자는 결과치가 나와요. 네, 근데 자기 주식해서 이익 소각하는 거는 10만 2천 주를 곱했더니 7억 2,500이 안 나와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확률이 어떻다? 높더라. 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결론만 먼저 좀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 뒤에서 저희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이라이트를 좀 쳐드렸어요. 네, 조심. 기각됐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나온 거. 여기서 이제 나와서 뭐라 한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하면 돼요. 마이너스 대출 안 받으면 되죠. 네, 상법 절차 지키면 되죠. 그리고 비상장 평가 하면 돼요. 근데 균등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좀 남아있더라. 세무사님,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 싶으신데 방법을 못 찾으셨다고요? 세무사님이 안정적으로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저 싱커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진입 매뉴얼, 시장 진입 타이밍, 맥 하나만 잡으면 해결! 싱커벨의 현장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은 온보딩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각 방면의 현장 실무 경험들이 많은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풍부하게 세미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무사님의 고객 지킴이 싱커벨과 함께하세요. 소수인원 10분만 모시는 프라이빗 온보딩 세미나 지금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김희영 법무사님 모시고 이익소각, 아니죠. 자기 주식 취득 후 주식의 소각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 좀 알아봤어요. 오늘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 사례는 아니지만 지금 대법원에 조금 진행 중인, 계류 중인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세무사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사례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쭉 따라오시고요. 우리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희 한번 이익 소각이랑 유상 감자 공부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말이 조금 길어서 자기 주식 취득 후 주식의 소각, 말이 길어서 저 편한 대로 그냥 이익 소각으로 좀 부를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공부는 다 되어 있을 텐데 구조를 한번 다시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방법들, 대표이사님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사례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기업 구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요. 대표님, CEO죠. CEO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배우자한테 시가로 증여를 합니다.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해서 시가로 증여를 해서 법인에 양도를 하죠. 그리고 법인에선 양도 대가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소각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예전에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배우자가 법인한테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하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은 그냥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 소각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그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한 번 더 짚었어요. 자, 케이스 1번 볼게요.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갑니다. 대표이사, CEO가 지분율 100%고요. 대표이사가 배우자한테 주식 증여 실행 후에 대표이사가 다시 배우자한테 그 대가를 회수를 합니다. 생뚱맞아요. 회수를 해서 누구의 가지급금을 꺼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끄더라, 상환을 하더라. 이거는 조금 아리까리하다,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케이스 2번. 대표이사랑 배우자가 주식을 50%씩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딱 50%가 정해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왕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더라 라는 말이죠. 배우자가 대표이사한테 반대로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뭘로요? 시가요. 무조건 전제인 시가예요. 증여를 하고 그 대가를 누가 받죠? 대표이사가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죠. 그걸로 가지급금을 상환했다. 문제가 크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좀 판단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요런 사례를 최근에 하나 들었어요. 대표이사랑 배우자가 50%씩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이익 소각을.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많이 찾고 싶다는 얘기겠죠, 법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배우자가 대표이사한테 증여를 하고 대표이사가 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크로스로 증여한 다음에 법인에다가 야, 우리 이거 취득가액이 이제 대가랑 시가랑 똑같아졌으니까 요거 양도해서 야, 소각시키든지 법인에서 가지고 있든지 너네 맘대로 해. 근데 우리는 크로스 증여해갖고 팔 거야. 이렇게 양도 후에 소각을 하거나 법인에서 유보를 하든지 너네 맘대로 해 하고 크로스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참고 법령 제가 조금 참고 이제 그 심사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적인 얘기는 크로스 증여는 그냥 본인 거 본인이 소각한 걸로 본다. 본인이 본인 거 양도한 걸로 본다. 예, 우리 세무적으로 이제 강조들 하시는 거 있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너가 너 거 한 거야 라고 본다라는 입장이에요, 현재까지는. 예.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요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식 취득 후 주식 소각 결과는 뭐죠? 예, 유상감자랑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예, 저희가 결과는 사실 세무사님이 보셨을 때 재무제표상의 어떤 결과치들은 이제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등기부등본상은 다르죠. 네, 등기부등본상에 유상감자를 실행을 했을 때는 감자잖아요. 감자. 네,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주당 금액 5,000원짜리 법인입니다. 네, 이거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예요. 네, 주식수 8,820주 해서 결과치가 요렇게 5,000원 곱하기 8,820주 하면은 4,410만 원. 요렇게 딱 곱하기 하면은 자본금이 똑 떨어지게 요렇게 유상감자는 결과치가 나와요. 네, 근데 자기 주식해서 이익 소각하는 거는 뭐만 소각을 하죠?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주식만 건드려져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주식 가치, 액면가는 똑같겠죠. 자, 주식 수만 지금 줄여진 거예요. 결과치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자본금 7억 2,500이에요. 자, 5,000원에다가 10만 2천 주를 곱했더니 7억 2,500이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에도 그냥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라도 딱 등기부등본상을 열었을 때 여기는 주식 이익 소각을 했구나 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결과치들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상법상의 등기부등본상에 찍히는 결과랑 재무제표상에 찍히는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모두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판례로 좀 알아볼 건데요. 들고 나온 사례가 세무사님들이 이제 그 조심 사례를 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것까지 좀 다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사례입니다. 뭐를? 이익 소각을. 자, 볼게요. 조심 2016서 1700번 2016년도 7월에 처음 나왔어요.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자, 행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17년 1월이고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대금은 뭐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네, 일관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고법입니다.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 그래서 취득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취득 행위는 부당행위 계승 부인이다. 네, 자, 대법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확률이 어떻다? 높더라. 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결론만 먼저 좀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 뒤에서 저희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이라이트를 좀 쳐드렸어요. 네, 조심. 기각됐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나온 거 쭉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요지는 청구 법인이 특정 주주라 하면 대표이사만 지금 선택을 한 거죠. 대표이사만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서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쟁점 주식 취득 대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대요. 예,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대요. 자, 청구법인 주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청구법인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법인은 이사회랑 주총결이 다 이행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통제 의무를 이행을 잘 했다. 그리고 균등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했대요. 네. 그리고 또 개별적인 매매 거래라서 매도 의사가 없는 주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수에 따른 균등 취득이 아니므로 쟁점 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배한 무효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목적에는 지금 제한이 없죠. 네, 이거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 이제 처분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또 봐야겠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청구법인 그 대표죠. 한 뿅뿅뿅의 아들 3명을 비롯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은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표가 보유한 쟁점 주식만 취득함으로써 균등하지 않은 자기 주식 취득이 되었다. 이것은 상법을 위배한 것이다. 그리고 취득하기 전에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였으니 상법상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학자의 논문에 실린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이제 균등하지 않은 조건, 요거를 지금 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 마이너스 통장이래요.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했대요. 네, 쟁점 사항들이 자꾸 나오죠. 자, 행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국승했습니다. 네, 앞에선 기각을 당했고 지금은 국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대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 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입금 선입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원고주장 행법에서 어떻게 또 했는지 살펴볼게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이행했대요. 그리고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을 해소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었답니다. 네, 그리고 AA가 법인 대표죠. 법인 대표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이익 배당액이 증가한 것은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다. 자, 이제 피고의 얘기 들어봅니다. 네, 구가 어떻게 했는지. 각 주주에게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자, 피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가 저희 좀 살펴볼 건데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쭉쭉 읽어드릴게요. 다른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문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누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행법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종류, 수 이런 것들을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취득 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어쩌고 저쩌고 위 통지와 관계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시사점들이 나오는데 그 통지랑 다 특수관계인이잖아요. 대표 한 명에 아들 셋. 다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통지를 안 해도 우리끼리는 내용을 다 알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행법에서도 얘네 다 어차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오밀조밀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얘네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관계였어 라고 인정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를 했는데 저희 계속 기회의 균등이냐 아니면 균등하게 전체 주주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붕 띄워줬더라고요. 매도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를 하고 취득 주식 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이게 기다 아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암묵적으로 그냥 기회를 균등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제 어디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거 기회 균등이다라고 딱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유추를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원고가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 취득 통지서에 취득의 목적이 누락된 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어요. 야, 너네 통지 제대로 안 한 거 맞기는 맞는데 처분청 너네도 한번 봐봐. 얘네 다 특수관계인이잖아. 그것만으로 지금 이 상법 전체가 위배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니? 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판단 내려줬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 비상장 평가 방법에 따라서 양도양수했대요. 그리고 법무사에게 설명을 하고 법무사 자문을 구해서 이러이러한 상법 절차를 작성을 했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이너스 대금을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대표에게 지급을 한 이 부분들, 그리고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법인에서는 현재까지 자기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에도 한뿅뿅 대표로부터 2014년도에 10만 주, 2015년도에 10만 주를 취득한 점, 이러이러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위 주식은 원고의 수익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자산으로 그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한 뿅뿅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송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네. 상법을 전체적으로 위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네 이러이러하게 이런 과정들로 한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급한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 네, 그것도 여러 차례 회사는 그 이익을 내야 되는 그 법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계속 나오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 상당에게 손해를 입었대요.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다시 취득을 했고 자기 주식이 배당에서 제외되면서 배당금도 증가가 되는 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만한 그런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매입 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입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행법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죠. 상법, 절차, 그리고 균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출, 마이너스, 그리고 여러 차례 자기 주식, 이런 것들. 자, 지금 고법까지 나왔는데요. 고법까지 국승을 했어요. 요지는 뭐냐면 계속 같은 내용. 상법이 위반된 자기 주식 취득은 무효. 자, 요렇게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법무사님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균등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회의 균등이냐, 아니면은 그냥 전체 주주가 진짜 균등하게 자기 주식을 처리를 하고 이익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남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재차 나온 것들이 있죠. 균등에도 나왔고 상법 절차,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 대출, 그리고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안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나와서 뭐라 한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하면 돼요. 마이너스 대출 안 받으면 되죠. 네, 상법 절차 지키면 되죠. 그리고 비상장 평가 하면 돼요. 근데 균등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좀 남아 있더라. 이거를 저희가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각자의 좀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들도.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판례만 주구장창 읽어드렸는데, 판례로 알아본 주의사항들, 지금 말한 거 좀 정리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라. 네, 아까 문제가 됐던 것도 재무제표상의 배당 가능 이익,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재무제표상의 숫자로는 5억, 10억이 있더라도 그것만큼 자기 주식해서 이익 소각을 하기 위한 자금, 그러니까 취득대금을 대표한테 줘야 되는 그 자금들이 법인에 유보가 되어 있지 않고 어디서 또 끌어갖고 와가지고 대표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대법원이나 이런 고법, 행법에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대출 받지 말고 하자. 자, 진행하고자 하는 만큼 현금 확보하기. 위랑 이제 동일한 내용인 거죠. 대출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징여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인 주주라도 상법적인 절차는 엄중하게 지켜라. 아까 얘기했죠. 예, 그 행법에서도 얘네 다 특수관계인이라서 굳이 발송하고 이런 절차 없어도 얘네 서로 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치만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 왜?
상법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지키자. 자, 애당초에 구조가 잘못된 자기 주식 취득은 불인정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크로스. 예. 법인 대표랑 배우자랑 크로스 증여해가지고 하는 거 조금 위험하다,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대표가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배우자가 취득대금을 다 받았는데 다시 대표가 회수를 해가지고 본인의 가지금을 처리를 했다. 안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에너지 소비가 서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구조부터 좀 살피시고, 배당 가능 이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진행하고 나면 탈이 난다. 예, 그런 건 저는 애당초 이제 진행을 안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이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뭐 차등 배당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 주식,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정관 변경부터 이런 것들까지 각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이제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죠, 현장에서도. 네, 적절하게 각 전문가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셔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일상에서 만나는 싱커벨의 일상 케어. 세무사님, 일상 케어가 핵심입니다. 세무사님부터 일상에서 케어를 잘 받으시면 세무사님이 관리하시는 고객은 자동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싱커벨과 함께 하시면 일상 케어부터 컨설팅 케어까지 올인원으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일상 케어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이 평소에 고객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일상에서 케어를 해드리는 거고, 컨설팅 케어는 컨설팅이 들어가는 시점에 정확한 때에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케어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보통 컨설팅을 필요로 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좀 늦었다고 할 수 있고요. 평소에 일상에서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올인원 토탈 케어를 받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싱커벨의 소울메이트 시스템은 세무사님의 일상 케어부터 컨설팅 케어까지 다시 일상 케어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을 해서, 일상 케어 단계에서는 사전 분석이랑 진단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전 분석이랑 진단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다른 컨설팅 방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세무사님 고민들을 좀 덜어드리고요. 당연히 고객 동행 상담, 그리고 각종 서류 양식, 전화로 수시 자문 상담하는 거는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케어 단계에서는 세무사님이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셨던 PT 자료부터 브리핑까지 제가 옆에서 밀착으로 세무사님들 같이 지원해드리고요. 팀빌딩부터 컨설팅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케어 시스템까지 저희가 탑재를 해서 세무사님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걸 일상 케어로 끌고 들어와서 고객들한테 사후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장에선 굉장히 미흡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들이랑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탑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하시면 26회부터 28회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일상케어부터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셨더라도 좀 많은 양해 바라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